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고무나무 15T 통원장이죠. 통일성을 갖춘 가구를 만드는 건 좋은데 허구한 날 강목에 불 떼고 고무나무 자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빨리빨리 완성하고 다른 거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원장은 2420mm라서 리치가 아무리 길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처럼 휴대용 테이블소를 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작은 공예에서야 편하고 좋지 지금처럼 원장을 재단하기엔 좀 불편하죠. 조깃대가 너무 짧다 보니까 흔들리면서 날이 휘기도 하고 딱 곧게 직선으로 재단이 잘 안 돼요. 좀 제대로 된 테이블소를 장만하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먼저 제대로 된 건물부터 장만해야 하니까 일단은 이러고 삽니다. 너무 고급 취미예요.木工은 부동산이 필수라니 참. 이렇게 길쭉하게 3등분 해줬고요. 빠르게 가보려고 삼각자를 대고 쳐줬는데 보시다시피 살짝 밀리면서 직선이 안 나옵니다. 이런 사소한 작업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샌딩해주죠. 이번에 만들 책장은 길이가 2400mm입니다. 사실상 원장 길이 이게 휘어지지 않고 버텨야 하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아주 기다란 되도 않은 수납장을 짜면서 테스트를 했던 것이고 3m까지는 구조가 무너지지 않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가구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게 됐죠. 옆으로 긴 가구를 제작하는 노하우는 꽤나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공방이나 소목장보다는 인테리어 계통에서 더 중요합니다. 요즘은 빌트인 가구와 붙박이가 많다 보니 냉장고 윗부분 같이 비는 공간을 수납장으로 채우는 일이 많죠. 그런 곳에 은근 1m를 넘나드는 길이로 공중에 붕 떠있는 가구를 짤 일이 좀 있어요. 저는 그걸 원목으로 연습하고 있는 셈인 거죠. 지금 샌딩하는 원목 중에 더 긴 녀석이 2420mm 맨 위에 올라갈 거고 짧은 녀석은 1600mm로 하판입니다. 초벌 샌딩이 아니라 400방까지 밀도를 높여서 샌딩해주죠. 마감을 해버리고 작업하는 것이 목재의 긁힘도 막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긴 자재에 한해서 얘기지만요. 바로 초벌칠부터 해주죠. 이번 가구는 3차까지 도장을 해줬는데 너비가 너비다 보니까 티쿠릴라 한 통을 거의 다 썼습니다. 페인트 값만 4만원. 쓸데없이 고급이죠. 기둥목은 이전 작업과 마찬가지로 두 치각을 깎아서 넣어주도록 하죠. 이제는 뭐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로봇처럼 생각 없이 일합니다. 재방송 같은 새 방송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강목구이가 궁금한 분들은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냥 이 영상 다 보시고 다음 영상으로 보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기초 지식이 없어도 그냥 하다 보면 생기는 노하우라는 게 있는 법이죠. 청소기 호스를 대고 솔질을 해주니까 잿가루가 확실히 덜 날리더라고요. 확실히 단순 반복 작업은 하면 할수록 효율이 좋아집니다. 상판에는 아주 일부지만 짜임을 넣어줄 거거든요. 단순하지만 한 번 실수하면 2m 40cm 원장이 날아갑니다. 아주 큰 도박인 셈이죠. 자, 이제 이게 안 맞으면 가는 겁니다. 구조상 뒤집어진 형태로 제작하는 게 안정적이겠더라고요. 폭이 겨우 30cm밖에 안 되는 책장인데 거기에 기둥목을 3개씩이나 박는 이유는 이 가구가 공중에 떠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개씩 붙일 경우 코어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물론 기둥목을 오크나 월넛 통강목으로 만들면 2개의 기둥으로도 충분히 버티고 두께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지만 저는 흔해 빠진 소나무 강목이니까 이렇게 대줘야 합니다. 그냥 본드칠로 버티겠나 싶으실 수 있겠지만 완성하고 나면 바닥에 깔려있는 고무나무가 맨 위로 올라가거든요. 고무나무 집성판이 기둥목들을 누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판을 달아주자고요. 큰 형태는 잡고 가는 건데 역시 직각이 생명입니다. 기둥목을 아래로 쭉 빼서 하판을 짜임으로 넣어주면 좀 더 잘 버티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공간을 못 쓰기 때문에 피스 결합으로 조여줬죠. 피스는 38mm 아연 피스고 각 기둥마다 3개씩 박히게 됩니다. 디자인이 좀 아슬아슬해 보이면서 구조적으로는 안정적인 게 고급 가구 대접을 받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연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무게를 버텨줄 코어 파트죠. 직각이 정확히 맞지 않거나 틈새 없이 제대로 맞물려주지 않으면 그만큼 힘이 빠지고 가구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고무나무판이 버텨줌으로써 기둥목의 위치를 사수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죠. 중요한 부위지만 조립 방식은 같습니다. 두툼하게 본드를 발라주고 38mm 피스를 2개씩 박아주는 거죠. 아이언 피스는 녹이 잘 쓸지 않지만 피스 자리 주변으로 습이 들어가서 피스 구멍을 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에는 이렇게 목심을 박아줬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코어판을 넣어줍니다. 근데 안 들어가요. 그새 어디가 좀 틀어졌나 구조만 생각하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작업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별 수 없이 고무나무판을 좀 깎아내줬는데 깎아낸 만큼 힘이 약해지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감수는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최대한 철물 없이 제작해서 버티는 수명을 체크해보고 제품화할 때는 강도를 더 올려서 최소 10년을 버틸 수 있도록 제작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목수의 가구는 허접한 게 당연하죠. 내 물건에 테스트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너무 쪼이면 하판이 터지고 살살 쪼이면 힘을 못 받고 아주 골치 아픈 파트죠. 마구리면에 피스를 박는 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힘을 진짜 못 받거든요. 그래도 안 박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여기도 박아줍니다. 역시 목심을 넣어주고 벽 쪽에는 기둥목을 추가해주죠. 상판과 하판이 벌어지지 말라고 박아주는 건데 앞쪽에는 안 박고 뒤만 이렇게 박아주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슨 개구리 입 벌리듯이 앞부분만 쭉 벌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둥목을 3개씩 박아준 겁니다. 계산상으로는 하자가 안 나오게 디자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두고 봐야죠. 이과도 문과도 아닌 예체능의 계산이니까. 이제 마감 샌딩입니다. 400방이고요. 처음에 초벌칠을 해뒀기 때문에 마감은 상당히 편해졌습니다만 너무 길어요. 팔 아픕니다. 티쿠릴라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좀 아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요리사 목수의 공통점이 있다면 재료를 아끼면 바로 티가 난다는 거죠. 제대로 마감을 해줘야지 몇 푼 아끼려다가 순살자이 소리나 듣고 무너지고 깨지고 다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감은 끝났고 목이 오줌 만큼 남았지만 그래도 나중을 기약하면서 뚜껑을 꼼꼼하게 닫아줬죠. 이제 건조해주면 완성입니다. 설치될 장소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뻔히 유추가 가능한 바로 그곳이죠. 일단 짐들 좀 치워주고 번쩍 들어올려서 사뿐히 올려놓습니다. 왜 만족스럽지? 자뻑하면 꼴불견인데. 이제 여기가 한동안 저희 편집실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나 이 기둥목들이 잘 버텨줄지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한바탕 도박인 셈이죠. 한또는 저의 장비들, 특히 구입 당시 500만원을 호가하던 맥북입니다. 딴 데로 치울까? 이 단차는 배치를 수정하면 이가 딱 맞을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헤벨레하고 좋아하고 있어봤자 별 의미 없고 이래야죠 일. 이제 여기에 장비와 집기들을 배치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아직은 자리가 확정적이진 않고 적당히 여기가 좋겠네 싶은 정도일 뿐이죠. 이제 편집하면서 짬짬이 주식도 하고 머리가 안 돌 때는 게임도 할 수 있는 다리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하도 일본 제품들을 까는 씬이 많다 보니까 마치 저를 반일주의자 내지는 무슨 빨갱이 종북으로 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 왜 목공 채널에서 정치를 찾으시지? 그분들 논리는 잘 모르겠지만 전 보시다시피 하치네 미코의 환장한 덕후 중에 덕후라고 자부하고요. 딱 이 수준에서 부담없이 놀 정도로 일본어를 빼라빼라 짓거릴 정도로 일본어도 됩니다. 혼모노노 오타쿠나라 후즈나 것도잖아이까 또 모이마스. 전 일본을 싫어하지 않아요. 전 일본을 귀여워합니다. 분도시기저귀 차고 페트병에만 부딪혀도 휘어지는 칼 들고 오타쿠와 성매매가 산업의 근간을 이루며 밥에다 시촉 뿌려서 생선살 올려먹는 난쟁이 원시인들.
딱 요거죠. 또 몰려올 것 같다. 하나만 딱 추가하자면 세상엔 중도도 많거든요. 신남성연대, 스픽스, 진성호, 홍카콜라, 변희재, 노무현재단, 뉴스타파, 새날 전 다 봅니다. 김어준이랑 가로세로 같은 극단은 안 보고요. 저한테 정치 생물 치려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전 그냥 회색 분자 할래요. 아무튼 잠깐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편집 데스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벽과 이어지는 가구를 짜고 회사 업무용 데스크까지 연결시키는 워크스테이션 구상을 들어가야 하죠. 근데 같은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까 좀 지루할 것 같아요. 다른 가구 몇 가지 만들다가 다시 이 워크스테이션으로 올까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기왕 켠김에 전자오락 한판 하고 또 편집 작업 달려야겠네요. 얼른 출력해서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